은빈 씨. 네, 여기 있습니다. 은빈 씨. 은빈 씨. 어서 오세요. 저는 네가 나왔어. 아니 잠깐 은빈 씨. 아니 뭐예요? 이렇게 똑같이 입고 오면 어떡해요? 진짜 미치겠다. 어, 예. 따라 입고 오면 좀 곤란해요. 그러게요. 네. 너무 도플갱어 보는 줄 알았어요. 너무 도플갱어 보는 줄 알았어요. 저의. 확실히 네. 왜 제가 이렇게 똑같이 입었냐? 제가 오목교 박은빈이거든요. 처음 보시는 분들 뭐 얼토당토 않는 얘기다, 터무니가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굉장히 저희가 겹치는 면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근데 네. 조금 느낀 부분이 있었어요. 소름 돋죠? 네. 나 따라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 제가 오목교 박은빈이거든요. 네. 아니 소매 걷어? 알겠어. 디테일을 엄청 신경 야, 쓰시는구나. 시계가 너무 다른데? 나 너무 알 크지? 근데 좀 감동이었어요. 뭐가요? 이렇게까지 네. 무드를 함께 맞춰주실 줄은 상상도 그거 못했는데. 바꾼다고 해서 깜짝 놀랐잖아요. 진짜 저희가 지금 이미 로켓 배송이 다 도착을 했는데 어떡해. 하얀 신발 신고 온다 해서 하얀 신발 준비했는데 갑자기 검정색을 신었네? 그래서 후딱 갈아 신었어요. 그 사이에 벨트를 또 맸더라고. 오늘 이 자리에서 박은빈, 진짜 박은빈이 누군지 좀 결판을 내야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박은빈을 타이틀을 지키고 가면 성공인 건가요? 성공이죠. 뺏기고 가면 끝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름을 내려놓고. 앞으로 박 아무개씨로 일하셔야 돼요. 지금 방금 그 웃음이 너무 힘없었어요. 아니야. 오목교 박은빈으로 언제 이렇게 언제 바꿔놓으셨어? 내가 박은빈인데? 일단 공통점 토크를 몇 개 할 거예요. 우리 은빈 씨가 같은 또 신촌바닥을 굴렀더라고요, 저희가. 아, 네. 서강대 우리 심리학과시잖아요. 1, 1학번. 맞습니다. 현역으로. 심지어 아역 배우를 병행하는 와중에도 현역으로 갔는데 난 재수해서 10학번이에요. 진짜 같은 동시대에 다닌 거거든요. 11로 들어가서 17년 졸업이면 제가 10 들어가서 16년 졸업인데 6년 동안 다닌 것도 똑같아요. 심지어 나는 그냥 술 마시고 다녔는데 일을 병행하면서도 6년밖에 안 다닌 거잖아요. 딱 2년 휴학했어요. 5개 팀플을 하면서 1년간 42학점을 이수했대요. 그러면은 한 학기에 그래도 21학점씩 3학점이 아침에 7과목을 들어야 되는데 7, 8과목 들었었죠. 일을 할 때는 확실하게 휴학을 했었고요. 학교를 다닐 때만큼은 학교만 다녔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학점 이수를 하고 싶었어서 그 이제 최대치로 항상 22학점 또는 21학점씩 이렇게 꽉꽉 채워서 들었던 것 같아요. 잠깐만요. 나도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들. 네. 나 단대 대표도 했고요. 나 과대도 했어요. 그런 선배셨구나. 그럼요. 이제 같은 학교였다면 네. 제가 너무 좋아했을 것 같아요. 혹시 환불을 대신 해주러 갈 수 있을 것 같은. 솔직히 나도 포켓에 넣어 다니고 싶은 느낌이야. 아니, 흉흉한 소문이 또 있던데 네. 졸업 학점이 어떻게 됐어요? 제가 정확한 건 사실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나고 졸업 그 그레이드가 있잖아요. 네. 그때 이제 팩트는 우수를 받긴 했었어요. 우수? 네. 성적 우수. 졸업장에 보니까 찍혀져 나오긴 하더라고요. 성적 우수 학생으로 졸업을 하셨겠다. 그것마저 똑같으신가요? 아니요. 그건 안 똑같네요. 애석하게도. 제가 그 제재님에 대해서 뭐 본 기억이 네. 그 이제 사진 찍듯이 기억을 갖추고 계신다고요? 그 예전에 하셨던 얘기인가요? 옛날에 암기법 얘기할 때 네, 맞아요. 그런 거 얘기했었죠. 사진 찍듯이 외웁니다. 포토그래픽 메모리? 이게 있는 말이야? 많이 쓰시는 것 아 같아요. 그래요? 네네. 은빈 씨 그것까지 따라 하시는 거예요? 그런 공통점이 또 10대 때부터 있었구나. 미치겠다 진짜로. 그냥 이렇게 저도 모르게 딱 캡처를 하는 느낌이었고 그거 몇 번째 문단 몇 그쵸, 번째 그쵸. 있었는데 뭐였지 하면서 이제 약간 그랬었는데 근데 그 자신하는 능력을 어느 순간 화이트 아웃이 되는 경험을 한 번 했었어요. 왜 어떤 작품 때 했었어요? 우영우 때는 안 그랬잖아요. 우영우 때는 또 그랬어요? 이미 능력이 없어진 상태였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학창 시절. 아, 학창 네. 시절 때. 근데 이제 그 능력을 잃고 나서 이제 다시 성실하게 살아가게 되었죠. 되게 댓글들이 보면은 항시 열심히 살았다는 댓글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서강대 학생인데요. 선배분들이 우리 은빈 배우님 발표하실 때 대본 다 외워서 완벽하게 하시고 교수님들이 엄청 칭찬하셨다고 하네요. 저희 학교 진짜 수업 빡세고 과제 많고 힘들기로 유명한데 팀플도 늘 열심히 하시고 엄청 착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졸업하시고 입학해서 아쉬운.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그죠? 좋은 말 해주셔서 네. 너무 감사하네요. 좋은 말 네. 되게 많이 달려요. 아 진짜요? 네, 가면은 정말로 우리 은빈 씨가 어디 가족 친지를 풀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이런 댓글들 많이 달리고 똑같은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죠.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회장이나 부회장 의문점 놓은 적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회장이나 부회장 의문점 놓은 적이 없습니다. 저도요. 저도요. 12년 중에 10년은 임원이긴 했었어요. 또 따라하잖아.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본인이 안 썼어요? 본인이 투표할 때? 그 친구들이 뽑아줘서 난 낯섰는데. 저는 사실 되고 싶은 마음, 왜냐하면 그것도 힘들 수 있잖아요. 또 막 임원 수련회도 따로 가야 되고. 아 진짜로 그러면은 모두가 원하해서 뽑힌 그런 거고 나는 조금 명예욕이 있었다.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고 어쨌든 학창 시절 열심히 한 점이 있어서 누가 진짜 박은빈 같은지 저도 근데 조금 느낀 부분이 있었어요. 하나 둘 셋 하면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근데 이제 팩트는 우수.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회장이나 부회장 의문점 놓은 적이 없습니다. 박은빈이 하나 있네 그래도. 7대1로. 요런 시스템인 거군요. 은빈 씨가 아무래도 우수 학생으로 졸업했기 때문에 내가 박은빈이다라고 쉽사리 주장하지 못하겠네요. 자, 다음 공통점은 이 아역 배우 시절부터 열심히 살았던 점. 5살 때 시작을 했죠. 야, 30주년인데 김흥수 씨랑 데뷔 동기예요. 아, 세상에. 흥수 어머니랑 유리구두 이거 기억나세요? 뭐요? 너무 귀여워. 저 이 영상은 저는 처음 봐요. 유치원 때부터 엄마께서는요 장거리 여행하시면서요 계속 팝송 같은 거 들으시다고 하는데요. 네. 저는 항상 클래식 들으려고요. 뭐야? 기억 안 나. 귀여워. 클래식을 듣는다고 저 꼬맹이가. 언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세월 진짜 너무 빨리 지나가죠. 언제부터 느꼈어요? 세월이 빨리 지나간다고? 이제 점점 다행히도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러고 나서부터는 시간이 더 빨리 가는 느낌이 들긴 해요. 너무 귀여운 삐삐. 그때 당시 이제 첫 촬영 백야 3.98. 그니까요. 백야 3.98. 너무 귀여워. 진짜 미쳤어. 이때 저의 첫 대사가 계란이었는데 소영이 무슨 반찬 줄까? 계란. 근데 이때 사실 정말 지금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과 그쵸. 함께 제가 호흡을 할 수 있었던 그래서 이때 기억이 나요. 귀여워 죽겠죠? 진짜 이거 한 번만 봐요. 계란. 캡처 사진만 보고 지금 움직이는 모습은 전 처음 봤는데 왜냐면 그거 아시죠? 함부로 과거의 그 영상을 누르기가 힘든 거. 저 같으면 나 저거 제가 은빈 씨였죠?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해놨어요. 너무 귀엽잖아요. 저는 너무 이제 기억 못하는 저의 어린 과거니까요. 조금 부끄럽네요. 아니 근데 귀엽잖아요. 스스로 보시면서 귀엽다라고 느끼시는 편이실까요? 네. 전 특히 이렇게 귀여움 단계에 나눠서 되게 귀여웠던 날, 안 귀여웠던 날 해서 되게 귀여웠던 날 거 땡기면 그거 보고 이런 편이에요. 어, 너무 귀여워요. 이때 까마득하게 느껴지네요. 야, 박은빈 씨가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왔대. 그 아래 박은빈 씨가 왜 나와? 질문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힘들었어요. 연습을 많이 못했어요? 네, 많이 못했어요. 저는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좀 회자가 된 그 장면이에요. 제가 좋아하는 걸 못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한쪽을 좀 소홀히 해야겠죠. 네. 왜 이 모습을 예쁘다고 해주시는데 풋풋한 열정. 그게 좀 예뻐 보이는 아, 그런 거예요? 그럼요. 열정이란 단어를 이렇게 의인화한다면 뭐 이런 느낌의 짤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열심히 사셨어. 그때 네 열심히 살았던 것 같긴 하네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약간 헤르미온느미가 있으시다. 저는 레번클로 좋아했었어요. 그 옷도 약간 그러고 보니까 약간 좀 레번클로미가 나네요. 내가 레번클로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잖아. 어느 기숙사 좋아하셨어요? 저는 어렸을 땐 그리핀도르인데 머리 크고 나니까 슬리데린이 멋져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쪽이 더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그니까 약간 야망 넘치고 있잖아요. 오, 이렇게 네네. 딱 결단력 있고. 그런 너를 느낌. 위해 막 죽여줄게. 그치 막 이런 그치. 느낌. 그게 저는 함께 살아갈 방법을 찾고 싶어요. 나도 아역이 내가 언제가 있었을까?
공통점을 찾기 위한 여정. 네. 저도 강원도 정선 여행 갈 때 6시 내 고향에서 찍어갔어요. 아 정말요? 인터뷰를 하셨던 거예요? 약간 인서트처럼 열차 밖을 보고 있는 나를 이렇게 찍어갔어요. 그 방송이 나왔어요. 확인은 아직 안 해봤어요. 그때 기억이 그쵸, 있으신 있죠, 거구나. 있죠. 10대 때도 저도 이제 19살 때부터 이제 앤티크를 통해서 작품 활동에 나섰고 19살 때 그럼 데뷔를 하신 건 거예요? 19살 때 데뷔했고 민규동 감독님의 뮤즈로서 그때 기억이 그쵸, 있으신 있죠, 거구나. 있죠. 공통점이 또 하나 있어요. 노래까지 지금 저를 똑같이 따라하는 걸 발견했어요. 내가 먼저 골든 불렀거든? 내가 맥인강 감독님 만나면서 내가 먼저 불렀다고요. 네네. 갑자기? 이제 팬분들을 위해서 선곡을 해놨었는데 또 이만한 곡이 없었어요. 없죠, 이제 딱 없죠. 앞에 라 모르겠다 하고서는 했는데 되게 연락을 많이 받았어요. 아니 그니까 왜 노래를 잘하냐고요. 진짜 놀란다니까. 네. 그때 그 현장에 계셨군요. 제가 맞아요. 세상에 소리쳤던 네, 첫, 네, 첫 네. 순간. 제재님이 옆에 계셨어요. 그럼요. 그래서 속으로 저는 은빈 씨 가수 데뷔하고 싶은가 보다. 아니에요. 노래에 뭔가 열망이 있으신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정말 노래를 못했었고 제가 자신이 없는 분야가 노래였어요. 너무 잘해요. 이제 조금 고민은 점점 뭔가 더 보여드려야 될 것 같고 그렇다니까요. 어지간한 자극이 없으면 다음은 더 이제 더 한 게 필요하고 이래서 그러면서 이제 뭐래 이런 악기 같은 것도 되게 많이 하시고. 브람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게 이제 혹시 CG가 가능한지 이거를 테스트 촬영을 해보셨는데 아무래도 바이올린은 너무 그쵸, 얼굴에 가까우니까. 붙어 있는 거다 보니까 예. 이제 직접 해야 될 것 같다 하니까 그때서부터 막 실력이 쑥쑥쑥 막 이렇게 막 상승을 하더라고요. 제가 더 이상 정말 이제 물을 곳이 없다 할 때 어떤 저력이 생기나 봐요. 낭떠러지에 임박했을 때 벼락치기 엄청 열심히 했었어요. 이것도 나랑 되게 비슷하네요. 벼락치기. 저 완전 벼락치기죠. 벼락 안 치면은 그거는 제가 아니에요. 근데 좀 아쉬운 거는 너무 장기 기억이어서 맞아요. 나중에 남는 게 없긴 시험지 해요. 보면 나 이거 어떻게 맞췄지? 싶을 때 있지 않으셨어요? 저도 그렇긴 했어요. 쉽게만 살아가면 재미없어? 쉽게만 살아가면 재미없어? 그래도 쉽게 살고 싶은데요? 그게 뭐예요? 쉽게만 살아가면 재미없어. 빙고! 그게 뭐예요? 거북이 노래 몰라요? 아, 동년배인데? 아니 거북이 알아요. 근데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팬덤 명인데 그것도 몰라요. 빙고인데. 그것도 몰라요. 빙고인데. 머리 바꾸고 이상했어. 아니에요. 은빈 씨 그럴 필요는 없어요. 몰랐으니까요 제가. 그랬구나. 네. 쉽게만 살아가면 재미없어 빙고? 그래서 우리 관객분들한테 이제 이야기 시간이 됐는데요. 가무에 능한 점들이 굉장히 나랑 닮아 있는 점이다. 쉽게 살고 싶은데요? 들어주시죠. 미치겠다. 어떡할래요? 2대2로 내가 이겼는데? 박아무개 씨, 이대로 괜찮으실지 모르겠네요. 노력해볼게요. 야, 이제 나다. 또 하나의 좀 공통점이 있다면 팬 사랑이 너무 지금 계속 아까도 뭐 배우분이 이렇게 공식 응원분이랑 MD랑 굿즈가 이렇게 다양한 분 진짜 찾기 힘들거든요. 조금 그 일찍 좀 움직인 편인 것 같긴 했어요. 네. 블루투스 돼요? 이거 네 됩니다. 좋다. 네. 사실 아이돌 분들은 이런 게 뭐 다 있지만 이렇게 체계적인 경우는 잘 본 적이 없는데 이것도 다 그냥 의견을 타진하신 거죠? 할 거면 제대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 뭐 아크릴 응원봉들이 있는데 매번 팬미팅 할 때마다 만들어지면 너무 낭비가 될 것 그죠. 같기도 하고 그걸 매번 사주시는 팬분들께도 혹시 이게 부담이 될까 싶어서 그러면 하나만 제대로 만들면 좀 오래 그게 이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이렇게 급하게 만들었죠. 예. 아주
우리 팬분들 팬미팅 챙기는 게 지금 정석입니다, 진짜로. 저도 누군가를 이제 예전에 막 좋아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뭐 점점 시간이 지나서 좀 그 마음이 조금 사그라들지라도 그때 그 좋아했던 감정이 그 시절을 되게 좋게 기억이 맞아요. 되게 해주는 추억이더라고요. 누구 좋아하셨어요? 저는 이제 외국 가수를 좋아해요. 누구? 에이브릴 라빈 좋아해요. 똑같네! 정말요? 나 지금 딱 말하려고 했는데 설마 했는데. 에이브릴 라빈 어떤 앨범이요? When You're Gone 좋아해요. When you're gone, 하늘 바란다. When you're gone. 그 노래 좋아했어요. 에이브릴 라빈 그 Let Go 그 컴플리케이티드 앨범 아예 테이프로 탔어요. 테이프로. 지금도 아직 다 소장하고 계세요? 갖고 있는 편이긴 한데 제가 이사가 잦아가지고 전세 사느라 이게 한 번씩 이게 확 정리 어디다 정리하세요? 너무 추억을 정리하는 거잖아요. 전세로 많이 이동을 하다 보면은 이 짐 정리를 굉장히 잦게 하게 되거든요. 근데 중간 궁금한 게 네. 이게 어쩔 때 이게 해주시는 거예요? 공감할 때. 전월세 사느라고 다들 그 옛날 추억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그것조차 굉장히 재력이에요. 그게 사실. 저는 여전히 이제 부모님과 다, 그러니까 이제 다 같이 살고 있기 본가니까. 때문에 네. 그 모든 게 다 이제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다른 게 금수저가 아니라 저는 이런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게 되게 금수저라고 생각하거든요. 버리기가 너무 아까워요. 네. 버리기가 아깝다고 어쨌든 들고 있을 수 있는 그 여력, 갖고 있는 편이시구나. 네. 왜냐면 그때 그 하나를 사기 위해 그 추억이 담겨 있어서 네, 맞아요. 여전히 막 그 테이프 미개봉 상태인 것도 많고. 네. 그래요? 네. 저는 대학교 때 아무로나미의 DVD랑 CD 한 번에 일괄 판매하긴 했어요. 술값이 모자라가지고 일괄 판매 중고나라에다 하긴 했어. 네. 지금 뭔 얘기하다가 에이브릴 라빈 얘기했지? 나 너무 깊게 빠져들었어. 팬사랑 얘기하다가 네, 그렇게. 팬사랑 얘기하다가 그렇게. 팬사랑 얘기하다가 저랑 지금 겹치는 게 엄청 많네요. 그래요? 수상소감 화제된 점 혹시 알란가 몰라. 제가 라디오 할 때 신인상 제가 광고회사부터 기자 준비부터 뉴스도 만들고 많이 해봤는데요. 본인이 지금 본인 자리가 맞나 고민하고 있는 많은 젊은이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신인상을 하는 거잖아요. 언젠간 또 본인한테 맞는 기회가 꼭 올 것이다 라고 응원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집에서 소소하게 화제가 됐어요. 축하드립니다. 늦었지만. 친구들 사이에서 야야 TV 틀었는데 너가 나와서 소감하더라. 이 정도로 네네. 조금 소소하게. 반면 은빈 씨는 되게 크게 화제가 됐더라고요. 이거 벌써 700만이에요 그때. 진짜 거의 뭐 센세이셔널 신드롬이었고. 세상이 달라지는데 한 몫을 하겠다라는 그런 거창한 꿈은 없었지만 적어도 이전보다 친절한 마음을 품게 할 수 있기를,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들을 다름으로 인식하지 않고 다채로움으로 인식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연기를 했었는데요. 김혜수 선배님이 인스타 스토리에 너무 많이 박진해서 심지어 필사를 하셨어. 필사를. 왜냐면 너무 마음에 드셨나 봐요 이게. 그죠? 너무 감사했어요. 아니 근데 이런 댓글도 있어요. ENA 방송국 앞에 동상을 박은빈 동상을 세워야 된다. 0.948로 시작해서 19.210으로 마무리.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되는 숫자예요? 근데 이 작품은 특히 더 많은 생각을 품게 해주었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뭐 4가지 기준을. 맞아요. 그때 당시에 DSM-5가 있었어가지고 DSM-5가 뭐예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한 네. 그런 것들이 국제 표준 뭐 이런 진단 기준들이 있었는데 전공 서적들이 있었다 보니까 와 전공적이. 아니 그래서 이제 예. 저는 다 모아놓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초등학교 때 교과서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로 전공 서적으로 이거 이뤄냈다는 게 너무 대단한 점이고. 누군가를 참고를 해서 흉내를 내는 순간 저 스스로 죄송한 마음을 품게 될 것 같아서 어차피 이제 이런 세상에 없는 인물을 만들어낸다면 창조를 잘 해보자 싶어서 실현을 시킬 수 있도록 좀 잡아갔었죠. 이제 열심히 돌다기를 더 두들겨 보려고 하고. 조심성이 굉장히 높으시고. 그러니까 점점 작품을 더 많이 대표하게 될수록 그럴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야 되니까. 마땅히 또 제가 해야 되는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너무 늠름해.
많이 배웁니다. 아닙니다. 은빈 선배. 화를 못 느끼는 사람이었었다라는 인터뷰를 한 걸 본 적이 있어요. 네네네. 이제 주변의 어른들이랑 같이 일을 하면서 억울한 순간에 외부로 돌려야 될 마땅한 화살조차 나 자신을 향하게 되는 순간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네. 너무 이게 공감이 가더라고요. 왜냐면 인내하는 게 너무 뭐 성향적으로도 좀 예. 타고난 천성도 있었으나 뭐 인내하는 법이 또 미덕이라고 여겼던 시절이 분명히 있었고요. 네네. 근데 이제 찾는다고 다 알아주지를 않더라고요. 아이 그럼요. 네, 근데 그거를 좀 뒤늦게 저는 깨달은 편이었고, 근데 이제 다행히 네. 그 참 인간이 이해가 안 가서 좀 이해하고 싶었던 마음을 그래서 심리학을 인간들이 왜 이러나. 근데 이제 도움이 되었던 거는 예. 계속 이제 공부를 하는 내내 그런 부분을 생각하다 보니까 저를 돌아보게 된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내가 늘 타인을 생각하면서 연기를 했지만 나라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을 대학 시절에 좀 찾았어요. 이제 저희 상담을 해주셨던 교수님이 그런 상황인데 왜 화를 안 냈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러면 왜 도움을 안 청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도 모르게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뭐지? 왜 내가 그걸 몰랐지? 하면서 맞아. 슬퍼요. 아니 그래 맞아. 네네.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그때 뭔가 좀 깊은 그 좀 깨달음을 얻고 내가 나를 안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모르는 거 투성이었구나 하고서는 되게 많은 것을 다시 하나하나 짚어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뒤로 교수님 이런 거였어? 네가 나왔어! 거듭난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무렵에 찍었던 것이 아마 송지원 캐릭터가 맞아요. 18년도가 터닝 포인트라고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원이 역할을 할 때 이태원 감독이 첫인상이 심사임당 같았다 했는데 송지원을 연기하면서 은빈 씨도 좀 바뀌기를 바랬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처음에는 두 다리를 모으고 다소곳이 앉아 있었다면 촬영이 진행되면서 짝다리를 짚고 서 있기도 했는지 그 모습을 굉장히 좋아했다. 맞아요. 라고 말씀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은빈아 너가 계속 이 무드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바로 이제 종영하고 나서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되게 낙담을 하셨다. 근데 사실은 이때 당시엔 나름의 성장통이 있었어요. 제가 완전히 이렇게 결이 달랐던 역할은 처음 맡았었는데 큐사인이 돌아가면 송지연으로 일단 변화는 가능한데 그 모습이 스스로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이제 약간 막 실제로는 좀 우울하고 아무튼 그랬구나. 좀 막 버겁고 거울 보면 너무 초코송이 그 자체고 막 이런 모습이 너무 나같지 않고 그때 약간 저랑 캐릭터를 분리하게 되는 좋은 그 경험을 하게 되는 어떤 시발점이 됐죠. 그래요. 그때 제 기억에 감독님께서 연기를 대충 해줬으면 좋겠다. 대충 한다라는 것은 뭘까 생각을 하다가 무조건 이제 감독님이 말씀하신 거를 따르지 말고 나만의 방식을 찾자 해서 뭔가 그 불이 켜지는 듯한 확신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때부터 저 스스로 벽을 넘어서는 기분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감독님도 내가 틀렸었구나.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렇게 이제 저는 자유를 찾았었죠. 그래서 이 지원이가 사실은 그리워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곧 공개되는 이제 원더풀스가 잠깐만. 예. 봤어요 혹시? 아니요. 청춘시대 박은비 돌아온 느낌이라고 이게 어어. 원더풀스에 댓글에 달리더라고요. 오, 네네네. 예, 이게 모지들의 초능력 어드벤처. 1999년 세기말 감성이 배경이 되는 시대입니다. 네. 내일이 없이 살고 정말 하고 싶은 말 다 뱉어야 이제 후회 없는 스타일. 그때 한참 종말론이 득세하던 시절을 다루면서 약간 모자란 친구들이 예기치 못한 사건을 통해 뭔가 부족한 초능력들이 생기면서 졸지에 이 혜성시의 평화를 위협하는 빌런들로부터 세상을 조금 지키게 되는 코믹 액션 어드벤처 히어로물입니다. 이것만 들었을 때 약간 가오갤도 생각나고. 네. 제가 촬영하면서 한 가지 바랐던 거는 그냥 마음 편히 보면서 웃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신나게 놀았어요. 또 이렇게 완전히 또 상반된 걸 또 하시는구나. 우영우 제작진 분들이라고 들었는데요. 유인식 감독님과 두 번째 작품으로
의기투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작품의 존재를 알게 된 건 우영우를 열심히 촬영하고 있던 시절 2022년이었어요. 근데 감독님은 사실 2020년부터 이 작품을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셨으나 잘 성사가 되지 못했었는데 우영우 김밥집 앞에 이제 열심히 촬영하는데 뭐 원래 준비하던 작품이 있으셨다. 저는 그때 존재를 알게 된 거죠. 한번 이제 가볍게 한번 제가 이제 감독님 그거는 어떻게 됐어요? 라고 이제 여쭤봤는데 한번 그러면 가볍게 읽어볼래? 하시고는 이제 제가 그 대본을 보게 된 거고 물어보렸구나. 그래서 이제 감독님께서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다. 함께 힘을 합치면 그러니까 감독님이 구상하고 은빈 씨가 불을 거기다가 이제 지폈군요. 기름을 감사하고, 뿌려놨는데 성격개비를 은빈아 너가 오면 돼 하고 우리 와 이제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이제 드디어 정말 며칠 뒤면 그 공개가 돼버리네라는 되게 새로운 감정인 것 같아요. 오늘도 그럼 그 캐릭터 노트 들고 다니셨어요? 제가 어떤 생각으로 이 작품에 임했는지 써놨던 캐릭터가 여기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오늘 내 가방 속에는 있었습니다. 정말 모범적이야. 넌 정말 모범적이야. 많이 창피한가 본데? 넌 정말 모범적. 왜냐면 그거는 정말 말 그대로 초반 아이디어들 그냥 이제 모아놓은 거고 나중에 왜 시간 지나서 보면 왜 이런 고민을 했었지 하는 부분도 있고 채니는 그런 거 있었어요? 지금 시간 지나가 보니까 채니는 사실 제가 그동안 맡았던 캐릭터들 중에 가장 사고방식이 심플해서 좋았었어요.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캐릭터 같았달까요? 금붕어 같은 친구.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세상을 복잡하게 살다가도 쫙 펼칠 수 있는 그런 또 매력이 있구나를 많이 느꼈고 또 그래서 촬영하면서 이 캐릭터적으로는 참 마음이 편했던 그런 신나게 놀았어요. 네. 멋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왜냐면 잘 된 거가 있으면 사실 그거에 조금 묻어가고 싶은 마음이 좀 더 안정적으로. 들기 마련이잖아요. 네. 인간 박은빈으로서는 저는 안정적인 게 좋거든요. 네네. 그냥 알던 거 하고 싶고 네네네. 이제 배우로서의 자아는 조금 네. 다른 건지 차기작을 고를 때도 네. 좀 반대 성향에 좀 더 끌리더라고요. 쓰레기만도 못할 씨발라도 흘려봐! 무슨 염치로 새 손에 처소를 찾으신 겁니까? 반말 좀 그만해! 싸가지 없이 마! 그냥 이제 또 다른 어떤 인생이 있나 하면서 이제 배우분들은 나 항상 느끼는데 다른 일에도 진짜 잘할 것 같아요. 그죠? 갖고 있는 장기들이 되게 많아져가지고 근데 가끔 이제 그런 상상해요. 만약에 내가 네, 그쵸. 일을 안 했다면 네. 나는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 늘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왜냐면 이 길이 저의 네.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그쵸. 어렸을 때부터 늘상 생각을 네.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만약에 네. 직업적으로 제가 너무 지치거나 네.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 때 네. 과감하게 네. 다른 길을 찾을 수도 있는 여력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뭐 열심히 살았던 것도 있고요. 그 점도 굉장히 비슷해요. 원래 뭐가 되고 싶으셨어요? 제가 뭐가 되고 싶었을까? 어렸을 때 항상 쓰던 뭐 그게 있으셨어요? 근데 그때 PD 있었어요. PD 있었고 한의사 이런 거 있었죠. 있어 보이는 거죠. 좀 사자 직업 다 썼던 것 같아요. 국제 변호사 뭐. 근데 항상 배우 쓰시지 않으셨어요? 저는 배우를 애초에 그 입학 전부터 하고 있었으니까 이제 두 번째로는 뭐 상담가도 썼던 적이 있고 아니면 화가를 썼던 적도 있고. 화가 겹친다. 저 미술 좋아했어요. 저도요. 선생님들에서 상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받았었어요. 역시! 근데 사실 결국에는 화가를 썼던 이유는 지금 생각해 보면 좀 혼자 있고 싶었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혼자 조금 집중할 수 있는 게 좀 적성에 좀 더 맞는 길이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모든 꿈들을 다 실현시켜 줄 수 있는 직업이 배우였다 보니까 이제 많은 것을 이제 올인할 수 있게 되었죠. 내가 안 살아본 인생을 마음껏 살아보는 거 되게 흥미로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인물한테 배우는 것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진짜로 방에만 계시더라고요. 이게 제가 뭐 일할 때는 일하러 왔으니까 그죠. 아니 나는 싱가포르 브이로그 보는데 어떻게 관광을 망원경으로 하냐고. 슈탑이 있네요. 저기 네, 테이블 위에 망원경이 있길래 보라고 놔두셨나 보다. 망원경으로 관광을 하는 사람이 어딨어 호텔에서. 잘 보이더라고요. 예. 근데 테마파크는 되게 좋아하시던데요? 네. 뭔가 합법적으로 즐길 수 있는 안전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려서. 나중에 은빈 씨 그러면 승원이라고 네네. 재밌는 친구가 있는데 네네네. 다 돌라고 그것만을 목적으로 여행을 가는 애예요.
너무 재밌는 성격이시잖아요. 같이 가실래요? 후지큐 정도면 괜찮잖아요. 저희 도쿄에. 가보셨어요? 이번에 승원이랑 갔다 왔어요. 진짜 그거 타러 놀이기구 타러 갔다. 아, 놀이기구 타러 정말요? 갔다 왔어요. 영원히 같이 가겠단 말을 안 하는 은빈 씨. 조금 부끄러워하긴 해서. 네. 진짜 박은빈을 가려야 되기 때문에 또 심리학과 1, 2학번인 은빈 씨가 또 익숙할 만한 두와리창을 좀 들어와 볼게요. 그 각자의 주변에 있는 분들께 받아봤습니다. 이게 저부터 할까요? 우리 저 뭐 있어요? 재능 있는. 어딨어 재능 있는? 너무 많은데요. 재능 있는 뭐가 이렇게 많아? 여기 있어요. 어디? 여기. 아 심리학과는 다르다. 용기 있는. 용기 있는? 난 그닥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용기 있는 어디냐? 저기. 어디? 밑에서. 왜 이렇게 잘 봐요? 그리고요? 그리고 유쾌한. 아 유쾌해. 영리한. 영리야.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자신감 있는. 그리고 생각이 깊은. 민감한 3초. 민감하긴 한데 이제 끝입니다. 나는 내가 고른 건 나는 그러니까 이거 열린 창이 아닌 거야. 지금 나 블라인드죠. 그러면 난 보이지 않는 창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거 보니까 기억나는 것 같아요. 일단 저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고. 자 그러면 뽑아봐요. 어려운데요? 이거 어렵죠? 네. 참을성 있는. 오케이. 논리적인. 논리를 찾고 싶어 합니다. 추구미가 꽤 명확하시네요. logical. 그 어느 때보다 관심 있어 하시는 분. 역시 심리학과는 달라. 수줍어하는도 있고요. 수줍어하는 점점 솔직해지는 것 같아요. 솔직한 철저함도 있고요. 6개까지 고르셔야 돼요. 가장 여섯 잘. 개네요? 네. 요 정도. 요 정도. 저다운 그런 느낌이랑 가까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주변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무 궁금해요. 자 일단 은빈 씨가 첫 번째가 자 재능 있는 나왔고요. 그다음 똑똑한 나왔어요. 인텔리전트. 오 릴렉티브 생각이 깊은. 오. 박식한. 지금 겹치는 게 하나도 없네요. 그리고 철저한 겹치네요. 그다음 의지할 만한 거 봐요. 겹치는 게 철저한. 하나밖에. 철저한. 우리 이중인격인가 봐요. 조금 숨기고 사는 걸까요? 나는 모르고 남들이 아는 내가 좀 많은 느낌. 어떤 게 가장 좀 의외였어요? 의지할 만한. 의지할 만하다는 얘기 되게 많이 들으시던데. 우리 로운 씨도 저희 업무할 때 작은 거인이라고 많이 부르셨다고 하는데 예, 맞아요. 그렇게 주연 롤 되게 잘하셨대요. 근데 저도 제가 의지하고 싶은 성향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뽑은 것들을 그렇게 생각을 안 해주시나 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 아무도 나 나 회의적이야 그렇게 염세적이고? 물론 그런 면도 있어. 근데 이제 최종 투표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열린 창이 하나라도 더 많은 제가 진짜 박은빈이 아닌가요? 제가 진짜 박은빈인 것 같은데요. 은빈 씨 죄송한데 마지막으로 내가 진짜 박은빈이다 라는 증거. 제가 박은빈인데 박은빈인 것을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박은빈으로 계속 살아가고 싶고요. 아무래도 박은빈이라는 이름을 제외하고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저 박은빈으로 살아갈 수 있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쉽게만 살아가면 재미없어. 빙고! 야! 이런 거군요. 네. 잠깐만요. 이렇게
쉽게 박은빈이 되는 거. 제재님의 삶에 너무 만족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나 박은빈이에요. 나 은빈인가? 최종 투표 결과 들어주시죠. 새로운 것을 찾아보는 거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 모든 꿈들을 다 실현시켜줄 수 있는 직업이 배우였다 보니까 멋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누가 은빈인가? 때만 살아가면 재미없어. 아, 이게 뭐야? 오목교가 한 명도 없어? 진짜 실망이다. 제가 저의 이름을 지킬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왜 이렇게 아쉬운지 모르겠지만 아쉽네요. 근데 궁금한 게 네. 정말 타이틀을 뺏어오신 경우도 있으셨어요? 아직은 없어요. 오늘 거의 직전까지 갔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네, 네. 이미- 근데 항상 네. 물론 이제 지금이 두 번째 만남이었지만 네, 네. 늘 이렇게 대화하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궁금하죠? 네, 궁금증이 이를 때가 있는데 가자니까요.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황급하게 마무리하시네. 넌 너무 멍청이야. 네 답변만 보면